부산 전바치 골목, 김해 봉황대길 시내거리, 서울 미아리 점성가촌. 과거에 50개 이상의 점집이 줄지어 서 있던 이 거리들. 그 많던 점집은 어디로 갔을까? (6.25) 전쟁 이후 가족의 생사가 알고 싶었던 피난민들로 북적였던 전바치 골목. 한땐 50개 이상의 점집이 줄지어 서 있었으나 지금은 휑하다. 지금은 이렇게 기념관으로만 전바치 골목이 존재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전바치 골목이 2010년에 없어졌다고 했는데 할매들 다 죽었다니. 없어 완전. 그러면 거기 있던 골목에 있던 점집들은 혹시 뭐 어디로 갔다 그런 거? 없어 다 늙어가지고 두 사람 있었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이제 못 움직여. 전바지 이제 하나 있는 게 지금 저기 적어도 이제 많이 없어졌지 이제. 아 저기에 원래 지금 하나가 남아있긴 그리고 한데 마지막은 지금은 아예 없어졌다고 해야 되네요? 그렇다 봐야죠. 없어진 지가 한 30년,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다 불풀이 흩어졌고 아마 돌아가시고 그러셨겠죠. 아 2014년경 영도대교가 도계를 다시 시작하며 관광객이 몰렸고, 이로 인한 건물 재개발 니즈로 점집이 최고된 것. 건물주가 점집으로 건물을 유지한 것에 한사코 반대했다는 사실, 그리고 구청 측에서도 점집을 조속히 개축할 것을 주장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곳도 상황은 썩 다르지 않았다. 점술가들은 기존의 점집 거리를 계속 떠나고 있었다. 김해 봉황대길은 한때 신의 거리라는 칭호가 있었던 곳이나 지금은 점집보다는 젊은 감성의 카페와 식당으로 채워져 있었다. 여기가 옛날에 시내 거리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했는데 양가에 점집이 많았지요.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 왜 그런가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거리 조성이 되고 그 반면에 집세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점집이 자연히 옆으로 밀려나는 거지. 딴 데 꾸미진 곳에 밀려난 거지. 그래서 예전에 여기에 점집이 많이 있었나요? 많이 있었어. 한 10개 넘게 있었어. 경기도 경기고 앉아 젊은 사람 많이 다니까 카드 이거 보는 거. 그거 보는 거. 타로 카드도 많이 타로. 보고. 그리고 60년대 후반부터 점집이 밀집되어 서울 미래유산에 등재될 정도였던 대한민국 대표 점집 거리. 서울 미아리 점성촌마저 지금은 점집이 대폭 감소했다. 여전히 사람들이 예전처럼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자료가 찾아오는데 숫자가 있나 보다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 손님들이 없어진 것보다 철학가를 하는 사람들이 네. 숫자가 많이 적어. 왜냐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간 분도 있고 여기 몇 집 되지도 않아요 지금. 얼마 안에는 몇 집 없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또 바깥에도 많았거든. 네. 바깥에도 많았는데 지금 말에 한 대여섯 집 있나 뭐 그 정도밖에. 떠난 분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네. 새 사람들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단순히 세월의 흐름 때문이다. 문화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예전만큼 점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점집 거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기엔 의아한 부분이 있었다. 점을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홍대, 서울대, 부산역, 부산대 등 대학가에 즐비하게 깔려있는 타로 거리. 신기한 건 타로를 전문으로 다루는 곳도 많이 보였지만 신점과 타로, 아니면 사주와 타로, 이런 식으로 신점과 사주를 타로에 곁들여 영업하는 양상이 눈에 띄었다는 것이다. 미아리, 봉황대길, 전바치 골목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다. 왜 유독 대학가에 타로 점집이 몰려있는 걸까? 왜 타로 마스터들이 대학가를 선택했는지,
또 타로 점집은 왜 밀려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다. 타로 거리도 있고 타로 집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언제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20년 전부터 아니올까 싶은데 90년대부터 그 양쪽으로 굉장히 많았던 열 몇 곳 이렇게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지금은 이제 다 없어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네. 여기로 위치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그 지하철 쪽이 가깝고 그죠? 왜냐면 이 상권이 더 중요하니까. 학교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조금 온 것도 있어요. 일단 상권이 그때는 나쁘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상권이 많이 죽어서 그게 조금 다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20대 학생분들이 타로를 많이 보러 오시나요? 저희 집은 20대도 20대인데 10대 학생들도 참 많이 와요. 10대도? 10대들은 14살부터 19살을 10대를 하죠. 이렇게 많이 와요. 30대도 있는데 20대는 아무래도 이게 대학가 학교 그 근방 쪽인 것 같고. 타로가 심리적 장벽이 낮아 비교적 편하게 점을 보러 들어올 수 있고, 점사비도 사주와 신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20대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찾을 수 있었기에 대학가에 많은 타로 점집이 포진하게 되었다는 거다. 그렇다면 점사비가 더 비싼 신점, 사주는 아예 종적을 감춘 걸까? 당연히 아니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건물들 모두 최근에 다녀온 신당의 모습, 작은 명패가 하나 붙어 있거나 부적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평범한 원룸 같아 보이는 문을 열고 들어서면 비로소 사람들이 흔히 아는 신당의 모습이 펼쳐진다. 한때 거리를 채우며 손님을 모았던 점집은 이제 각기 다른 프라이빗한 공간에 은밀히 숨어 있었다. 왜 점술가들은 이렇게 외따로 떨어진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걸까? 요즘 점집은 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 영업을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요즘에는 우리가 신내림 받고 나서 어디 신당을 차리려고 하면 부동산을 정신적으로 알아봤을 때 집을 주려고 하는 곳이 사실 잘 없어요. 없으니까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로 숨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고, 직이나 이렇게 우리가 고장을 치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게 있어요. 뭐 신고가 들어간다든지 이러니까 보통 이제 오피스텔로 많이 옮기시고. 점집이나 신당으로 했을 때 집주인이나 주변 이웃이 좀 꺼려하는 경우도 많나요? 보통 알게 되면 쫓겨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을 거고, 사실은 옛날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을어귀에서 사람들 쉬어가는 공간도 되고, 여기서 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같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 같이 어울리는 공간이 점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건물에 나쁜 기운이 붙을까봐 착각하시는 어떤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신당 차린다고 하면 집에 뭐 향냄새도 배인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슬하거나 치성을 하면 거의 집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를 두드려 제끼고 뭘 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줄 알아봐.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것도 좀 있고. 여기서 간판을 걸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좀 싫어서 간판을 안 걸었던 거고. 집주인은 안 좋아하죠. 일단 임대인들은 불날까봐 제일 싫어하세요. 초 때문에. 초 때문에 불이 날까봐 싫어하네요. 누구도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집주인과 이웃 모두 은근히 점집을 꺼려하고 불편해한다는 것. 심지어는 점집에 찾아가는 손님들 본인도 대놓고 드러난 점집에 방문하는 순간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낙인을 우려한다. 점을 보러 가고 싶지만 남들 모르게 가고 싶어요. 점을 보러 가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돼요. 소위 말하는 점을 원하면서도 밀어내는 모순된 감정이 점집을 프라이빗한 형태로 내몰고 있었다. 점을 향한 사람들의 양가 감정은 점을 또 다른 형태로 변모시켰다. 이렇게 점집이 비가시화되는 현상은 점집을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게 했는데, 그게 바로 전화점사. 2020년 코로나 시기 비대면 시장이 태동하며 특히 성장했던 전화점사 플랫폼은 코로나가 종결된 이후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코로나가 종결되었음에도 전화점사가 성장세를 이루었다는 건 소비자들이 굳이 점술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것보다 통화를 통한 비대면 상담이 더 낫다고 판단 중임을 입증하는 셈이다. 때에 따라 다른데 요즘은 실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전화로 보고 있어요. 일단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예약을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안 맞아도 점사비가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 보통 점집 같은 데 가면 별로 유명한 것 같지도 않은데 예약이 몇 달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가보면 1년이고 당장 가야 되는데 당장 보기 힘드니까 당장 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전화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집을 가는 게 가끔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아, 당연히 있죠. 가서 그냥 실장분인가? 실장까지 있는 점집들은 가서 무조건 대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 밖에 대기할 때도 있고 한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이러면 좀 부끄럽더라고요. 대외적으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굳이 점집에 예약해서 찾아가는 과정 없이도 안전한 자신의 방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점술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점을 보러 간다고 하면 택시가 알아서 데려다 줬다던 점집 거리에서 커피 한 잔의 가격의 점사를 제공하는 타로 카페, 일반 가정집 같은 외견의 오피스텔 신당을 거쳐 자기 방에서 상담을 받는 전화점사까지 점점 은밀해지는 점집의 형태를 탐구하며 은폐된 소비라는 개념을 떠올렸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타인에게 이런 소비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숨어서 소비하는 것. 소비 대상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될 때 사람들은 이런 은폐된 소비를 한다. 은폐된 소비의 아이러니는 소비자가 이 소비가 자신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욱 커서 숨어서라도 소비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점사를 원하지 않는 척 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강하게 원한다. 그 이유는 뭘까? 무속 관련 범죄 판결문 320건을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무속인 범죄의 피해 금액은 평균 2억 6천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점사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판치면서 점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사기로 뿌리 박혔다. 또 점사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것이라 여기는 사회적 인식도 한몫한다. 응답자 수가 1000명인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6%로 매우 높았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으로 비과학적이고 그 자체가 사기인 점사를 보러 간다는 건 그 자체로 부끄러운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서라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그만큼 누군가의 조언이 간절한 사람들이라는 것 아닐까? 네, 선생님 앞으로 점사를 보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까요? 아, 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세입니다. 왜 그러냐? 이 환경 자체가 사주나루라는 플랫폼도 있고 AI, 타로, 기타 등등 이렇게 이제 전화 한 통화는 모든 게 해결됩니다. 영상 통화라도 해결되고 이런 시대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사소한 거든 큰일이든 간에 궁금한 사항이나 결정을 내리기 어렵거나 또 선택에 의해서 불확실성, 고민이 있을 때 전화 한 통화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사주 철학을 풀이하거나 신점을 보거나 타로를 봤을 때는 질문자, 내담자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OX의 답변이 이제 대세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사람의 심리적인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성, 지혜로운 선택에 도움이 되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준다든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것들이 같이 융합되었을 때 더욱더 알찬 상담이 되고 점사를 보는 부분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었지만 사실은 우리의 곁에 가까이 서겨 들어온 점사. 그건 어쩌면 미래가 불안정한 세상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사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불안한 현대인의 표상인 듯하다. 아, 예.
이 챗GPT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AI 인공지능인데 챗GPT가 인간의 어떤 약간 창의적인 부분까지도 약간 감안하면서 그런 포괄적인 어떤 카테고리를 갖다가 이제 포함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뭐 길게 봐서 한 10년까지는 안 걸리겠느냐.